안녕하십니까, 장국합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가가 꼬마 상가입니다. 꼬마 상가. 가장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가를 저는 꼬마 상가로 봅니다. 오늘은 그 꼬마 상가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가 투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가 투자라면은 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 복합 상가, 빌딩 상가, 그죠? 이런 상가를 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가격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해서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가격을 고르기가 편하고 어느 정도 딱 선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가격대가. 이 월세 얼마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가는 웬만하면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론 자리를 잘 잡은 데는 꾸준하게 이게 공실 없이 계속 잘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금사라기 상가라고 해서 월세가 잘 나오고 안전 보장성 그 연금 역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가 중에 한 50%는 좀 잘 나와도 한 50%는 잘못 투자해가지고 금액 대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 확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합 상가, 아파트 상가들은 월세만 이제 꾸준하게 받고 나중에 오래 지나도 이게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공실하면 생기면은 또 관리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관리비는 공실이 생겨도 관리비는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 같은 게 좀 단지가 작거나 이런 좀 언덕배기에 있는 상가들은 좀 버려진 상가들이 많습니다. 아주 저평가된 상가들이.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제 팔리지 않는 상가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창고로 쓰는 상가도 많고, 그래서 이런 상가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래 전철 역세권이나 이런 아파트나 그런 상가들은 또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수익률이 보통 한 투자하면은 4~5% 정도가 나오게 보통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4~5%가 넘기가 잘 힘들거든요. 계속해서 상가가 가격이 임대료가 처음부터 이게 임대료가 높게 책정이 되기, 세금물에 들어서는 이런 상가들은 처음부터 임대료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주위 상가들보다 가격이 임대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상가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 상가 가격도 정체되어 있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가들은 그냥 월세만 잘 나오면은 크게 나쁘진 않는데, 저는 이제 조금 공격적인 상가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이 안 하는 투자를 해야 되죠. 남들이 잘 못하는 거, 내가 조금 공부했어, 내가 좀 연구했어 하는 투자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투자, 그게 이제 일단 빌딩이나 꼬마 상가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돈이 적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꼬마 상가를 일단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역세권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가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격이 한 3~4% 정도 이래 월세가 나옵니다. 이 건물 가격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상가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땅을 물고 있는 땅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땅을 가지고 있는 상가들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상가들은 발전돼 나간다, 그죠. 이 상가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거나 어떤 중심 상가에서 계속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발전이 돼 가니까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땅값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투자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주택 같은 거 있죠. 주택을 매매 놓은 거를 우리가 잘 본단 말이에요. 주택 매매 놓은 거를. 어떻게 보면은 주택이 참 흐름하게, 이게 아주 흐름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헐값에 이게 좀 자기들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사기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잘 살펴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장사를 하다가도 이렇게 작은 꼬마 상가들은 어떤 자금에 이제 묶이면은 또 금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좀 싸게 내놔 또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상가들을 잘 잡아갖고 조금만 이게 이제 수리를 하거나 안 그러면은 좀 이래 앞으로 개발될 지역 같은 데를 잘 봐가지고 판단을 잘 해가지고 사면은 이게 월세가 한 4%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자기 투자 금액에. 그래서 한 4%가 이제 고정 수익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주유가 개발되어 버리면은 이 상가라는 거는 그런 땅들은 갑자기 이게 땅값이 2배, 3배 이렇게 뛰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4억짜리, 5억짜리를 갖고 있다 하다가 갑자기 이게 10억 이래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 땅값이.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대박을 맞는 거죠, 대박. 그러면은 이 10억이 되면은 월세가 또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변에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대박 터지는 이제 자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가들을 공략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공략하느냐?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발품 어떻게 파느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고, 우리 부동산 그 사이트 있죠? 사이트에 쭉 보십시오. 쭉 보고, 어떤 그러니까 주택이나, 이제 꼬마 상가, 빌딩, 이런 거를 쭉 찾아보면, 처음에 보면은, 주택인데, 아주 흐름하게 이제 가격이 이제 사게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내가 상가로 개조할 수 있는 주택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가로 개조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고, 그냥 주택은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죠. 내가 1가구 2주택에도 묶이고, 그리고 그걸 임대를 줘봤자, 주택이라는 건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투자 가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은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냥 살다가 팔고 이제 가버리죠. 근데 이제 주택이라는 게 지금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이런 주택들이 사게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주택이라고 또 가격이 안 오르냐? 오른단 말입니다. 주택이 우리가 저평가 받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다 같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땅값이 오르니까 이 주택 가격이 올라는 이유는 빌라업자들이 다 올려놓습니다. 빌라업자들이. 이 원룸업자들하고. 왜냐하면은 한 10년 전인가는 우리가 400짜리를 땅을 사가지고 빌라를 지었단 말입니다. 원룸을 짓고. 그런데 지금은 900짜리를 땅을 사가지고도 빌라를 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입지나 이 입지나 그때도 입지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400 하던 게 지금 900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가격이 그만큼 2배로 올랐다. 주택 가격도 지금. 그런데 주택이 안 오르는 또 땅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가격이 올랐지만 매매가 안 되는 주택들이 있죠. 그거는 진짜 이게 개발도 안 되고 어떤 그 땅이 작은 거를 또 이제 같이 두 개가 이래 함께 매매가 되면 이 빌라도 지을 수 있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격이 안 맞다면 나무집하고 이 두 집이 합치면은 이게 딱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매매하려면 한 집에서 꼭 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팔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앞쪽에 주택이 이제 새로 이제 뭐 주택을 지어버리면은 깨끗하게 단장을 해버리면은 이제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뒷집은 이제 완전히 이제 헐값에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갖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갖고 있다가
수리하려니까 수리비는 계속 들지. 그러니까 수리도 별로 안 하고, 이제, 계시다가 이제 자식이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집들은 나중에 헐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업자나 이런 원룸업자가 달려들 때는 웬만하면은 파는 게 맞습니다. 그때 그 가치가 조금 내가 생각보다 좀 낮다 생각하더라도 그때 안 팔면은 팔기가 어렵다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주택 가지신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빌라업자나 이런 적정 가격선을 부를 때 웬만하면은 팔고 다른 데 가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을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지도를 보고 이래 하는데, 사실 이런 괜찮은 상가들은 지도에 안 나옵니다. 이게 상가들이 안 나오고, 어떤 부동산에서 이제 암암리에 결여가 되는데, 부동산에 가도 이게 잘 노출이 안 됩니다. 이런 상가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부동산에 가서, 자, 지역별로 이제 가서 이제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이 주변에 내가 뭐 상가될 주택이나 뭐 이런 주택이나 좀 코너 도로를 물고 있는 이런 주택이나, 안 그러면은 뭐 좀 상가들을 좀 사고 싶다 이야기하면은 부동산에서 딱 봅니다. 그러고 처음부터 이게 안 알려줍니다.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래서 워낙에 부동산 업자도 많이 당해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의심을 합니다. 먼저 진짜 살 사람인지 안 그러면 아닌지. 그래서 하다가 그래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내가 살 뜻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거 사러 왔다는 이제 이런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넌지시 이제 정보를 꺼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물어보는 얼마짜리를 원하십니까? 이래 하거든요. 얼마짜리를 하든가. 그러면 얼마가 있습니까? 현금을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3억을 들고 있는데 3억 정도 이래 이야기하면은 콧방귀 낍니다.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 적당한 매물 없다고 해서 이제 보내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부산 지역에서는 이 상가 투자 금액을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10억은. 10억 이상의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돈 좀 있네 해가지고 이제 상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응해주면은, 이제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상가 갖고 있는 거를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 보면은 이제 내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물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격 이제 부동산 예약이 조금 높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만 잘하면 또 이걸 가격 좀 이 원래 상가라는 거는 쉽게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또 팔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절충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격을 확 낮춰보고 안 되면은 안 사면 됩니다. 내가 이 건물의 가치를 이 부동산에는 한 10억이라 부르지만 내가 볼 때는 8억이면 내가 딱 적당하다 생각하면은 한 8억에 한 찔러봅니다. 찔러보고 아니면은 아니다 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거를 8억이란 이 금액인지 10억이 금액인지 이 건물이 5억짜리 가치를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그리고 지금 현재는 5억짜리지만은 미래 가치가 이제 이게 상가들을 이제 뻗어가는 이제 이게 뒤에 이제 어떤 재개발이나 이제 주택 단지들이 개발됐거나 이런 거를 또 유심히 좀 보면은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그러면은 지금 가치로 한 10억짜리인데 한 9억 주고 사면은 이게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2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가 한 10억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이 작은 건물도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억, 4억, 5억 선에서 옛날에는 제가 2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1억대도 있고 2억대도 있고 2억대짜리를 역세권에 평지에
30평짜리를 사가지고 2억 4천 주고 사가지고 월세 100주택을 상가로 개조해가지고 월세 130만원을 받고 있다면은 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잘 투자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가격이 최소 4억 5천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2배. 4억 5천 5억.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그런데 올라도 안 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기 매매가 또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고, 상가라는 것은 매매할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한 30% 정도는 차익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돈 받고 팔아가지고 내가 이 돈으로 더 좋은 건물을 살 수 없다 싶으면은 안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안 옵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계속 월세를 받고 편하게 갖고 있다가 내 노후 연금으로 쓰고 있다가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자식들은 또 대박 아닙니까? 그죠? 이게 상가라는 게 땅을 물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면은 만약 5억짜리가 10년 뒤면은 10억 되고 20년 뒤에는 20억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천재지변이 나거나 나라가 전쟁이 나거나 이러지 않는, 뭐 부도가 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오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인데, 자, 평지에 역세권에 앉아 있다. 허름한 상가 자리, 그것도 돌을 물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오른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걸 좀 빨리 오르는 지역을 보는 자가 중요한 거고, 늦게 올라도 지금 현재 월세가 내가 투자 금액의 4%만 넣으면은 끄떡없단 말입니다. 지금 어디 돈을 투자해 가지고 4% 건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4% 건질 수 있는 거는 위험한 투자밖에, ELS나 이런 그런 거 뉴스 났지 않습니까? 은행 투자가 말만 듣고 투자했는데 2억을 날렸다는, 그죠? 은행에서 이게 위험하다고 안 알려줍니다. 그냥 좋다고 이야기하고 투자해라 합니다. 그러면은 못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ELS나 무슨 S 들어가는 거 있죠. MMS, 뭐 ELS, 뭐 DLS, 뭐 그런 게 아주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위험한 투자, 위험성 투자인데 수익률이 지금 보면은 4점 몇 프로, 많이 넣으면 4점 몇 프로, 조금 안전성에 투자하면은 3점 몇 프로. 그것도 100% 안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러면 정기 예금은 지금 1점 몇 프로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2%, 거의 2% 모이면 많이 나오고, 앞으로 금리 또 내려가면은 1점 몇 프로, 1%도 앞으로는 내가 돈을 투자해 갖고 1%도 벌기 어려운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단 말입니다. 안 좋기 때문에 상가 가격이 지금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노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어떤 뭐 아버님이 뭐 이래 어떤 위치를 옮기거나 좀 이래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자식이 들어가서 못 산단 말입니다. 그 집을. 그래서 팔려고 내놓습니다. 그런 주택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그 정보를 알아놓고, 그 다음에 내한테 어떤 매매거리가 나오면은 연락 줄 수 있는 그런 업자들을 많이 알아놔야 됩니다. 부동산도 보면은 내가 돈이 있고 투자할 마음이 있다 생각되면은 잘 보여줍니다. 왜냐면 하나라도 팔면은 자기들은 이득이기 때문에. 그게 상가 투자라는 게 또 금액이 크거든요. 금액이 크다면 5억, 10억 이러니까. 그래서 이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난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판단해가지고 위치가 괜찮다 싶으면은 내가 사기 싸움 내는 거니까 파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팔리는 가격에 만들어갖고 그
부동산 업자도 매매를 내놓는단 말입니다. 안 팔릴 걸 제가 말라 소개하겠습니까? 그죠? 팔릴 금액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팔릴 금액에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더 싸게 사면 되는 겁니다. 그 위치가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 그죠? 이런 거를 잘 따져가지고 하시면은 저는 어떤 다른 투자보다도 제일 재밌는 게 이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재산을 불리는 방법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 한 채로 부자 될 수 있는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부자 되는 거는 서울 지역은 해당되는데 지방 지역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 한 채로 부자 되기 힘듭니다. 지방은. 인구도, 부산은 또 인구도 자꾸 빠져나가는 상태고, 서울은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고, 젊은 애들이 다 서울 가서 사는 수밖에 없고, 또 뭐 기업들 다, 전담 기업들 다 거기 있지, 관공서 다 서울에 있죠. 정치, 그죠? 여의도가 또 거기 행정부가 다 거기 있지, 서울에 있죠. 좋은 대학 서울에 다 있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 재산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가서 투자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지방을 홀대시키면은 언젠가는 이 서울이 너무 올라가려면 이게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가 좋은 건물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방송을 늘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잘 봐주시고 좋은 내용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